트레이딩뷰의 많은 지표들 중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스퀴즈 모멘텀 인디케이터라고 하죠. 지표에서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에디터스 픽 옆에 탑이라고 있죠. 등록된 지표들 중에 라이크, 한국말론 좋아요를 많이 받은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맨 위에 1등 좋아요 지표가 스퀴즈 모멘텀입니다. 지표 적용해서 이게 왜 1등인지 살펴보시죠. 먼저 적용된 모습 보시면 차트 아래 이렇게 나오죠. 가운데 선하고 위쪽 아래쪽 히스토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시각화된 항목들 모두 각각 중요하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게 세팅하겠습니다. 지표 옆에 세팅 들어가서 모습 탭에서 첫 번째 플롯에 칼라 0을 불투명성 100까지 올려줍니다. 그리고 칼라 2도 불투명성 100까지 올려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플롯에 칼라 1을 주황색으로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불투명성 100까지 올려줍니다. 크기도 키워줄게요. 그리고 칼라 2를 흰색으로 설정하고 마찬가지로 불투명성 100, 두께는 가장 두껍게 해주겠습니다. 다 됐어요. 훨씬 잘 보이죠? 녹색과 빨간색 히스토그램은 가격 변동의 모멘텀을 나타냅니다. 모멘텀은 원래 물리학 용어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가속도를 뜻합니다.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계속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모멘텀이죠. 차트에서 모멘텀을 확인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계속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포지션에 들어가는 것이 모멘텀을 이용한 기본적인 매매법이기 때문입니다. 모멘텀을 설명하기 위해 이런 청룡열차를 자주 인용하는데요. 이 포물선 익숙하시죠? 여러분 차트에 자주 올라오는 이동평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모멘텀 지표는 이 이동평균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 설명드리고요. 이동평균에 상승과 하락이 있듯 모멘텀에도 이처럼 상승과 하락이 있습니다. 큰 상승이 있을 땐 연두색 히스토그램이 계속 높아가죠. 그리고 그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면 연두색에서 진한 녹색으로 바뀌며 히스토그램의 크기도 작아집니다. 히스토그램이 녹색 계열에서도 연두색에서 녹색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추세의 강세와 약세를 확인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하락 강세일 경우 빨간색에서 하락세가 약해지면 갈색으로 히스토그램 색깔이 바뀝니다. 스퀴즈 모멘텀 지표의 첫 번째 특징은 모멘텀의 변화를 히스토그램의 색깔과 크기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이 지표의 중간에 보면 이렇게 점들이 찍혀져 있는데 중간중간 흰색과 주황색으로 바뀌죠. 이 점들이 스퀴즈 모멘텀 지표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 점은 볼린저 밴드와 켈트너 채널을 복합 적용한 내용인데 중요한 거라서 설명드릴게요. 차트에 볼린저 밴드와 켈트너 채널을 둘 다 적용합니다. 볼린저 밴드의 설정에서 모습 탭으로 가서 베이시스 체크 해제하고요. 어퍼와 로우어를 모두 흰색으로 바꿉니다. 켈트너 채널도 설정의 모습 탭에서 베이시스 체크 해제하고요. 어퍼와 로우어를 모두 노란색으로 바꿉니다. 그럼 이렇게 적용된 모습인데요. 볼린저 밴드는 이동평균을 중심으로 위아래 폭을 결정하는 기준을 표준 편차를 쓰는 지표이고요. 켈트너 채널은 기준을 ATR을 쓰는 겁니다. ATR은 해당 기간 동안 가격 변동폭의 평균 값이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에 둔감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동시에 쓰는 의미가 뭐냐면 둔감한 켈트너 채널 구간을 변동에 예민한 볼린저 밴드가 이탈하면 이 아래쪽 밴드에서 이탈했죠. 이때는 가격이 발산하는 구간으로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이고 반대로 켈트너 채널 구간 안으로 볼린저 밴드가 들어오게 되면 가격이 수렴하는 구간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장기화되면 시장이 횡보에 머물게 되죠. 가운데 선은 이처럼 가격의 수렴 구간과 발산 구간을 각각 주황색과 흰색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시장 유동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이죠. 스퀴즈 모멘텀에서 스퀴즈는 쥐어짠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공의 중간을 꽉 쥐게 되면 가운데는 압축되지만 그 옆부분들은 오히려 팽창하게 됩니다. 가격의 수렴과 발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표가 이것이죠. 이렇게 스퀴즈 모멘텀이란 지표의 구성 요소를 모두 살펴보았고 이걸 기술 분석에 어떻게 이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표가 트레이딩뷰 1등까지 거머쥔 가장 큰 이유는 가격 변동 시점이 만들어지는 두 가지 거대한 원인인 가격의 수렴, 발산과 모멘텀을 하나의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 3월 고점까지의 상승장입니다.
지표의 히스토그램이 초록색 우위인 것이 확인됩니다. 특히 큰 폭의 상승이 만들어지는 자리에선 어김없이 연두색이 솟구치죠. 반대로 21년 고점으로부터 하락장에서는 빨간색 우위가 확인됩니다. 그리고 큰 추세가 시작된 이후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히스토그램 색깔이 진하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은 이 정도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겠고요. 다음 가운데 선도 살펴보면 중간중간 선의 색깔이 바뀌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중간선은 가격의 수렴과 발산을 나타냅니다. 긴 횡보 이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자리를 보시면 주황색에서 흰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큰 가격 변동 이후 변동이 약해짐과 함께 흰색이 주황색으로 다시 바뀌죠.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다 된 겁니다. 이젠 실전 매매에 이 스퀴즈 모멘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긴 횡보 이후 중간선이 흰색으로 전환되며 가격의 발산 구간 진입 신호가 나옵니다. 바로 직전 히스토그램도 연두색으로 바뀌었고 강한 양봉과 함께 좋은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캔들 종가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익절은 스퀴즈 신호가 바뀌는 이 자리나 모멘텀이 바뀌는 이 자리에서 전량 수익 실현합니다. 이번에는 횡보 이후 가격 발산 신호가 나오고 바로 직전에 빨간색 히스토그램으로 바뀌며 점차 증가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 자리에 캔들 종가에서 매도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신호 전환 시점에 익절해 주겠습니다. 하지만 이 스퀴즈 모멘텀 지표를 사용하다 보면 몇몇 문제점이 확인되는데요. 그중 하나는 강한 추세장에서 매매 신호가 올바르게 생성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된다는 점이죠. 큰 상승 중에 거대 양봉이 나오고 히스토그램은 상승 중인 연두색으로 그리고 중간 색깔은 흰색으로 변했습니다. 추세를 이어가는 강력한 롱 매수 신호입니다. 하지만 차트는 이내 하락했고 큰 손실을 피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스퀴즈 모멘텀을 사용하는 실전 매매 전략들이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스퀴즈 모멘텀 기본 매매 전략을 바탕으로 대표적으로 추세장에서 매매 타이밍 잡는 법과 추세 전환 시점에 타점 잡는 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세 확인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지표가 이동평균이죠. 특히 200 이동평균은 지금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알려주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방금 전 차트에 200 이동평균을 적용해보면 타점 실패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매수 타점이 이 지점이죠. 차트가 단기적으로 상승했으나 200 이동평균은 하락으로 기울어져 있고 캔들이 이 이동평균의 밑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락 후 단기 반등 구간으로 보는 게 맞겠죠. 202평을 사용하는 매매의 기본은 이 차트와 같이 이동평균 밑에서 차트가 움직이는 경우 매도 포지션만 노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금 전 진입한 매수 포지션은 실패인 것이죠. 그래서 이동평균을 적용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4시간봉 이상 타임프레임을 주로 쓰시는 분들은 지수 이동평균을 적용하시고요. 단타 위주로 1시간봉 이하 짧은 타임프레임을 쓰시는 분들은 단순 이동평균을 추천합니다. 지수 이동평균과 단순 이동평균을 모두 추가해서 둘 다 길이를 200으로 설정해보면 두 선의 이격이 보일 거예요. 다르단 뜻이죠. 노란 선이 단순 이동평균, 흰 선이 지수 이동평균입니다. 지금처럼 길이를 200으로 한 경우 지수 이동평균은 전체 기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200일간의 데이터의 가중치를 더해 산출합니다. 단순 이동평균은 말 그대로 단순하게 200일간의 가격 평균을 나타내죠. 따라서 단타 위주의 매매에서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단순 이동평균의 상하 변동만으로 짧은 추세를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200 지수 이동평균으로 추세를 타는 매매법 확인해보죠. 비트코인 4시간봉입니다. 장기 추세를 보는 가장 짧은 타임프레임으로 4시간봉이 주로 이용되죠. 상승장입니다.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캔들이 202평 위에 있을 때는 상승장, 밑에 있을 때는 하락장으로 기준을 잡으시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상승장일 때는 롱 포지션 진입 자리만 노립니다. 이 자리에서 스퀴즈 모멘텀 지표를 보시면 히스토그램이 연두색으로 상승 중이고 중간선도 주황색 스퀴즈 구간을 지나 흰색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죠. 롱 진입 신호입니다. 캔들 종가에서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차트는 오를 것처럼 보이더니 다시금 횡보하는 박스 구간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손절이 컸어요. 그래서 여기에 200 이동평균을 넣어서 보면 캔들 차트가 이동평균 밑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때는 숏 포지션만 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스퀴즈 모멘텀에 거짓 롱 포지션 신호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자리도 살펴보시죠.
아래쪽 화살표 보시면 히스토그램에서 상승하는 연두색이고 중간선도 주황색 스퀴즈 구간을 지나 흰색 발산 단계에서 강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200 이동평균을 적용해서 살펴보면 이동평균이 장기적인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중에 단기 눌림목에서 202평을 하락 돌파한 뒤 이제 막 202평을 재상승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강력한 롱 매수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캔들 종가에서 매수 진입했고요. 손절은 기계적으로 직전 저점 스윙 로우 지점으로 설정합니다. 진입가 대비 4.7% 자리네요. 그럼 익절은 손익비 1.5로 잡겠습니다. 7% 상승하면 익절할 거예요. 상승 매수세가 몰리면서 다다음 캔들에서 바로 익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추세장에서 강한 상승도 노리고 들어가고 싶은데 이렇게 조금만 수익화하는 게 좀 불만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트레이더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손실을 회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확실한 진입 자리에서만 포지션 잡는 게 좋습니다. 방금 전 구간 이후 우리가 익절했던 자리로부터 긴 횡보가 나왔고 그 직후 이 자리에서 다시 롱 매수 신호가 나왔네요. 202평 위에서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연두색 히스토그램 그리고 중간선의 흰색 전환 모든 조건이 롱 포지션을 가리킵니다. 또 들어가요. 들어갈 땐 항상 손절부터 잡습니다. 직전 저점 자리로 확인해보니 진입가 대비 5.45%네요. 마찬가지로 손익비 1.5대 1로 계산해보면 8%입니다. 8%가 되면 기계적으로 익절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다음 캔들에서 익절 자리까지 도달하네요. 그럼 이렇게 두 번의 매매가 진행되었는데 만약 첫 번째 자리에서 매도를 안 하고 지금 두 번째 자리에서 매도를 했다고 하면 지금 두 번의 익절에 더해서 4.88% 정도의 추가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정도의 기회 비용으로 손실을 회피하는 데 썼다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기계적인 손절과 기계적인 익절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3월 고점 이후 장기 조정 국면에서도 살펴보면 차트가 이동평균을 계속해서 상하 돌파가 반복되는 상황이죠. 이럴 때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이런 자리 보시면 상승하는 연두색 히스토그램과 중앙선의 흰색 전환까지 나오는 자리에서 강한 양봉과 함께 202평을 상승 돌파해버리죠. 이번에도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직전 저점까지 보면 이 자리죠. 손절이 이번엔 5%네요. 그래서 익절을 1.5배에서 7.5%로 높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살펴봤더니 앞서는 손익비 1.5까지 단번에 도달했지만 이번엔 구간이 길어지면서 중간에 잡음이 하나 나왔습니다. 잡음이 뭐냐면 이 자리입니다. 히스토그램의 연두색이 진녹색으로 변하면서 히스토그램 상승이 하락으로 전환되었죠. 이때 전량 매도합니다. 목표 수익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신호가 바뀌면 포지션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면 이후 계속해서 긴 횡보가 나오네요. 그리고 나서 재상승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 자리에서 목표 수익에 도달했지만 그건 결과론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에서 보시면 바로 증명될 겁니다. 지금 202평을 상승 돌파했고 또 강한 양봉 캔들과 함께 스퀴즈 모멘텀 롱 진입 신호가 나옵니다. 상승하는 연두색 히스토그램과 중간선의 하얀색 전환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들어가 보면 진입 자리로부터 가격은 횡보하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히스토그램이 녹색으로 바뀌면서 전환 신호가 떴죠. 이 자리에서 정리했으면 다행인데 만약 손익비 목표가까지 기다리겠다 하면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포지션 전환 신호 나오면 목표가까지 욕심내기보다는 이렇게 포지션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속 롱 봤으니 숏 포지션도 함께 진입 자리 살펴볼게요. 지금 이동평균을 보니 기울기가 상승 이후 하락으로 역전되기 때문에 눌림목 또는 하락 전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스퀴즈 모멘텀을 보니 빨간색으로 모멘텀이 증가하고 있고 중간선 역시 주황색에서 흰색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죠. 이 직전 상황에서 보니 3번에 걸쳐 202평선을 상승 돌파하려고 노크에서 시도를 했으나 3번 다 실패하고 맙니다. 하락에 무게감이 갈 수밖에 없죠. 매력적인 숏 포지션 자리입니다. 직전 고점으로 손절을 잡아보니 10.7% 약 11% 정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우선 손익비 1.5대 1로 해서 16%로 맞춰보겠습니다. 다음 캔들에서 바로 목표가까지 도달하면서 익절되네요. 만약 다음 캔들이 지금과 같은 큰 하락이 아니고 아까처럼 횡보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옆에 이렇게 전환신호 나오는 자리에서 그냥 포지션 정리하는 것이 이 매매법의 규칙입니다. 이런 자리 보시면 마찬가지로 스퀴즈 모멘텀에서 숏 포지션 진입 신호가 나왔죠.
그리고 4개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강하게 200 이동평균을 하락 돌파했기 때문에 숏 포지션에 진입하기 좋은 자리입니다. 손절을 직전 고점으로 잡으니 9% 정도 수준이 되네요. 따라서 손익비 1.5대 1로 익절 목표가를 13.5%로 잡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진행을 시켜보면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중에 아쉽게도 목표가까지 도달하지 못한 상태로 스퀴즈 모멘텀 지표의 히스토그램에서 전환 신호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캔들 종가에서 포지션을 정리하고 익절해 줍니다. 미련 없이 포지션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약 6% 정도의 수익 실현이 가능하네요. 오늘은 트레이딩뷰 좋아요 1위에 빛나는 스퀴즈 모멘텀 지표를 사용한 기본적인 매매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 매매법을 적용하다 보면 이런 자리에서 숏을 잡고 싶은데 진입 신호 잡기가 어렵죠. 상승 중인 202평 위에서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직전 가격 확산 전환과 함께 상승 중인 연두색 히스토그램까지 정확히 롱 신호인데 매도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만약 이때 숏을 잡을 수 있었더라면 단 2개의 캔들만에 무려 19%의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또 이런 고점까지를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 상승의 시작점을 잡을 수 있더라면 이런 것이죠. 그 시작점 자리를 이 정도 자리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마침 상승하는 연두색 히스토그램이 등장하고 가격도 확산으로 전환되었죠. 캔들 역시 202평 위에서 양봉으로 마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수 진입이 가능하죠. 하지만 아쉽게도 얼마 안 있어 이렇게 추세 전환 신호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 자리에서 수익 실현해도 12.6%이기 때문에 수익이 작지 않지만 뒤에 나오는 거대 상승을 놓치는 게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 구간 이후 또 이런 구간에서 롱을 잡았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스퀴즈 모멘텀은 계속해서 매도 시그널입니다. 이런 자리에서의 매수 타점 잡는 시그널도 스퀴즈 모멘텀과 또 다른 복합 지표로 타점이 나옵니다. 거대 상승이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한 신호가 나오죠. 오늘 다룬 내용으로 트레이딩 초보분들도 매매 원칙을 세우고 수익 실현할 수 있지만 이런 강력한 신호를 포착하려면 스퀴즈 모멘텀과 궁합이 좋은 다른 지표들을 또 적용해서 타임프레임과 지표 설정값도 그에 맞게 세팅해야 하다 보니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적용해보고 백테스트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늘 다룬 내용 외에 보다 강력한 매매 신호를 포착하는 실전 기술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스퀴즈 모멘텀 전자책을 무료로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안내에 따라 신청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